1965년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에 우리나라 여성 과학자가 쓴 논문 2편이 실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당시 일본 규수대학 박사과정에 있던 김삼순이었습니다. 네이처는 세계 3대 과학 저널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술지입니다. 네이처의 논문이 게재되었다고 하는 것은 후에 교과서에 실릴 만한 여러 그 학문이나 이론들의 원천이 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삼순 박사님께서는 빛을 효소에 짜였을 때 실제로 그 빛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즉 빛과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분자 수준에서 그렇게 밝힌 굉장히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융합적 성격을 가진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네이처의 논문을 한국인이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것도 여성으로서 네이처지의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은 그 후배 여성과학자로서 봤을 때 매우 그런 경이롭다는 것으로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김삼순은 이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당시 김삼순 박사의 나이는 놀랍게도 57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김 박사가 학위를 취득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할 정도였죠. 이 시기 여성이 일본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본 여성과도 경쟁을 하고 나아가서 일본 남성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끝에 제국대학을 갔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셔서는 서울대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가 되어도 박사학위를 따야겠다라는 일념으로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10년 후에 일본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셔서 불철주야로 공부를 하신 끝에 57세에 한국 최초의 여성 박사학위를 따십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시면 정말 과학에 조금 이렇게 미치신 분이 아니었나 이런 표현이 맞나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대단히 열정이 뛰어났고 귀국 후 김삼순 박사의 첫 연구 주제는 느타리 버섯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표고와 양송이 재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느타리 버섯은 야생 버섯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맛이 좋고 가격이 비싼 느타리 버섯을 인공으로 재배만 할 수 있다면 농가의 큰 소득원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들여온 균주를 가지고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인공 배지를 이용한 효율적인 재배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느타리 버섯은 그 이전에는 뭐 표고버섯이나 아니면 양송이 버섯처럼 식용의 대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버섯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인이 선호하는 버섯 종류가 아니었던 이유도 있지만 그 농가에서 재배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그 재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그 김삼순 박사님께서는 이런 그 버섯의 인공 재배법을 한국의 실적에 맞게 적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요. 그 결과 그 버섯을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목이나 볏짚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그 농가의 소득도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느타리 버섯을 한국인이 사랑하는 식재료로 만드는 데 성공하셨다고. 또한 김삼순 박사는 우리말 버섯 이름을 통일하고 버섯 도감을 만드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1972년 젊은 학자들을 모아 한국균학회를 창립하고 야생 채집을 통해 한국 미기록종을 확인하면서 190속 588종에 대한 한국말 버섯 이름 통일안이 제정됐습니다. 흰삿갓 깔때기 버섯, 여우꽃각시 버섯, 부채매꽃 버섯 등 수많은 멋진 버섯 이름이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산 버섯 도감이 나오기 전에 일반적 버섯 도감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버섯 도감이 약간 표절도 하고 구성도 조금 체계적이지 않아서 이것을 김삼순 선생님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나이가 이미 좀 한참 드셨잖아요. 그래서
당시 제자나 다름없었던 농촌진흥청의 김양섭이라는 선생님에게 사비로 일본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일본 보낸 곳이 사가대학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버섯 분류학의 대가인 홍고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곳에서 6개월간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김삼순 선생님과 공부해서 만든 책이 한국산 버섯도감입니다. 우리나라 버섯 연구의 원전으로 평가받는 김삼순 박사의 한국산 버섯도감. 이 책은 형태적 특징뿐만 아니라 미세 구조까지 고려해 버섯 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실용적 측면도 고려하여 식용 버섯에 중점을 두었고 실제 식용 여부를 일일이 밝혀놓았습니다. 한국균학회가 설립된 것이 1972년이었고 한국산 버섯도감이 발간된 것이 1990년이었거든요. 무려 18년에 걸친 그런 박사님의 험난한 과학적 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균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토대를 쌓으셨고 그 당시에 박사님의 연세가 81살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박사님의 그 열정과 헌신은 후학으로서 존경할 따름입니다. 김삼순 박사는 9순의 나이에 위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암투병의 고통에도 연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발효빵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 1999년 김삼순 박사는 발효빵을 개발하기 위해 직접 성심당 회장을 찾아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2001년 숨을 거두기 전날까지도 된장, 간장을 개발할 연구실 부지를 알아보라며 학문에 진심을 다하였습니다. 사실 김삼순 박사님은 네이처에 논문이 실릴 정도로 대단히 이론균학자로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한국에 막상 돌아오니까 한국이 먹고 살기 되게 급급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 맞는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섯연과 발효 연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성심당의 발효 자문 같은 걸 하시면서 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에 대단히 감각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은퇴 후에도 89세까지 계속 연구를 하셨습니다. 김삼순 박사님의 어떤 모습은 대단히 지금의 과학자에게 경종을 울리면서도 좋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과학자로 한국 균학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김삼순. 우리의 위대한 오늘을 만든 과학기술 유공자입니다.